해방을 선언한다면서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부와 제주도는 10에서 40mm,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남 서부는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4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 아나운서 정세진이었습니다.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늘 오전도 무사히 보내셨습니까? 어제 오후에 이 수도권 방향의 고속도로 휴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차들이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는데 강릉에서 서울까지 4시간, 부산에서는 5시간, 목포에서는 4시간 45분쯤. 이날 운전하느라 지쳤다는 분들 주변에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렸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분석해봤더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평소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하루 평균 4건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아직 휴가 떠나기 전인 분들은 이런 뉴스 좀 참고하셔서 돌아오는 길에 에너지, 체력 꼭 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체력과 컨디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 힘을 내면서 잘 넘기시기 바라는 뜻에서 오늘 문자 주제는 오랜만에 월요병 극복기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점심때 일부러 보양식 좀 챙겨 드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에는 한 잔 마시던 커피 오늘은 한 2잔 마시면서 좀 버티고 계신지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월요병 극복기를 지금부터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이 방송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뜹니다. 자,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태풍 렛기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또 하나 올라오고 있는 10호 태풍이죠. 이 태풍 크로사. 15일에 일본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금 동해안 쪽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제9호 태풍 렛기마는 북상하면서 중국 동해안 지역을 거의 휩쓸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부 저장성에서 동북부 산둥성까지 무려 6개 성에 걸쳐서 지금 피해자들만 한 6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저장성에서는 32명이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호 태풍 지금 크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해 쪽으로 이제 진출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을 좀 관통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올 것 같고 16일 오후 한 3시 정도 독도 동북동쪽 290km 해상으로 빠져나갈 거다 이런 관측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일대 비가 역시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전에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경우 이렇게 좀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좀 확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31개 지역에 포함된 민간 택지 아파트 모두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서울의 이제 25개 자치구를 비롯해서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그리고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뭐 이렇게 투기 과열 지역으로 이미 이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한 70 내지 80% 정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국토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이번 개정안은 그 한 이제 8월 14일 정도부터 40일 정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10월 초 정도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 휴가철에 성행하는 불법 야영장 근절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사전조사를 좀 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네. 그래 봤더니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이 한 32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 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지금 다음 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제 벌이겠다는 얘기고요. 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관광진흥법 말고도 지금 다른 관련법도 좀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그 엄벌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미등록 야영장이 대부분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특히 뭐 이렇게 물가에 있다든지 뭐 이제 이런 데 반해서 이제 안전 장비들은 제대로 안 갖추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뭐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이런 것도 이제 적용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안이 편성이 되면서 그 야영장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지금 안전 부분을 좀 이제 보완하는 그런 예산도 지금 일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원 사업을 함께 전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록 야영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이런 그쪽은 것들을 좀 위한 더 예산인 키우고, 거죠. 네, 예. 미등록한 데들은 좀 이제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전라남도가 이 신안에 원전 8기 규모의 이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을 이제 벌여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네. 신안군 그리고 노사민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군을 비롯해서 서남권 지역에 2029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10년이죠. 민간 투자를 비롯해서 한 48조 5천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좀 해서 8.2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이제 조성한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 한 기가 대략 1기가와트 정도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8기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품 설비 제조업소도 한 40여 곳 정도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뭐 직간접 일자리 한 11만여 정도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고요. 네. 지금 이 지역은 그 풍력 단지 조성하기 굉장히 좀 그 좋은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국내 지금 여러 발전사들이 그 이미 그 부분적으로 그 좀 허가를 좀 받은 상태인데 네. 앞으로 이제 그 최대 8.2 기가와트 규모까지 발전 용량을 이제 키워서 이제 허가를 이제 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신안 뭐 해상풍력 발전 협의회 이런 것도 구성을 해서 이 풍력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배후에 이제 송전선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힘을 쏟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올해 4월부터 7월 사이에 이제 이 관련 조사를 좀 전개를 했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말라리아는 뭐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이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지금 접경 지역이 주로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한 거고, 파주와 김포를 비롯해서 이제 7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모기 밀도 조사 분석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랬더니 채집된 모기 가운데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 그러니까 얼룩날개 모기류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에는 전체 이제 채집한 모기 가운데서 한 23% 정도였는데, 예. 올해는 이제 38%까지 이제 높아졌다는 거고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 비중이 높아진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 얼룩날개 모기류가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 말라리아가 더 확산되는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죠. 예. 다만 이제 개연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겁니다. 확률이. 예.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경우에는 뭐 그 동남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열 말라리아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뭐 3일열 말라리아 라고 그래서 이제 3일 정도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열이 나고 그런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그 열대열 말라리아처럼 그렇게 높진 않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뭐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한 8만여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한 충전소가 제주도에 문을 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런 곳이 지금 이제 문을 열은 건데요. 우리 네. 전기차가 해마다 거의 100%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차 배터리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이 중고 폐 배터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친환경 충전소를 이제 개설을 한 겁니다. 일단 뭐 이렇게 전기차 이용한 분들로부터 이 폐 배터리 또는 이제 중고 배터리를 인계를 받고 새로 교체를 해주고 그 폐 이제 배터리들 또 중고 배터리들을 충전소의 저장 장치로 재활용하는 이런 네. 방식이라 그래요. 예, 지금 뭐 산업통상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좀 빨리 확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제주도에 있는 한 숯불갈비 식당에서 일산화탄소 집단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연탄불 네. 아니고 숯불갈비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8시께 그러니까 그 식당에 한 17분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갑자기 네. 고통을 호소를 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보니 일산화 중독 의심 증세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감압 치료 장비가 있는 서귀포 의료원하고 제주 해군기지 등으로 이송을 해서 이제 치료를 했고 다행히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업소에서 야자나무 숯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곳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지금 중독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연탄불을 활용하는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문을 또 철저히 좀 닫고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환기를 좀 잘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예, 환기도 그렇고 이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좀 점검을 잘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문자 주제는 오랜만에 월요병 극복기 받고 있습니다. 월요약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좀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지. 자, 월요병 극복기 1294님 매일 아침 시장에서 트럭 운전하면서 배달일 하는데 이 월요병 극복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면 즐거운 음악을 듣습니다. 상큼한 과일을 아내가 갈아주면 피로가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 아주 좋아요. 배달일 할 때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이 월요병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네요. 1294님 여기에 또 커피 쿠폰까지 드리면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실까요? 예, 1294님 처음 문자 주셨어요. 커피 쿠폰 드리고 7373님 월요일은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버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3368님은 월요일에는 달달한 카페 모카 마시면서 출근해요. 보통 때는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달달한 카페 모카 마시면 나른하고 졸립던 게 확 사라지고 힘이 솟는 게 퇴근 때까지 잘 지낼 수 있더라고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2420님, 매주 월요일은 틈틈이 주말 낚시 계획 세우면서 방전에서 충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낚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생활에 어떤 활력을 주는 취미생활, 낚시로 즐기고 계시군요. 월요병을 다 잊게 하실 만큼. 2420님도 커피 쿠폰 선물 드릴게요. 월요병 극복기, 여러분의 다양한 방법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월요일, 힘든 월요일을 기분 좋게 출발하고 계신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이 월요병 극복기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다시 또 일반 문자로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소식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부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재현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부산 날씨 좀 전해주세요. 네, 현재 기온이요. 32.4도입니다. 꽤 덥습니다. 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태풍이 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름 날씨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은 비 안 옵니까? 네, 지금 아주 맑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요.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지자체에 일자리 정책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산형 OK 일자리 사업은 지역과 구군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부산형 OK 일자리 사업.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부산 기장군은 다시마가 그렇죠. 유명한데요. 네, 그래서 이 다시마 보급화를 위해서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고 채용하고요. 그리고 감천 문화마을이 있는 사하군은 지역의 전통주 그리고 문화체험, 판매장을 조성하고 함께 일할 인력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각 구마다 1개에서 2개씩 선정을 해서 29개의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20억 원 규모를 전액 부산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데 네. 각 구군의 특성에 따라 이 일자리 종류도 참 다양하겠어요. 맞습니다. 사업의 형태도 지역 특화형, 사회 서비스형, 플랫폼 구축형, 융합과 혁신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제가 현장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수공예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네. 이번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들이 정식 채용이 됐는데요. 작업장으로 가서 남소연 대표와 예술가분들 만나보시죠. 네. 찾았어요. 2019년도 부산형 OK 일자리 지원 사업 수공예 기술자 공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 선생님들은 주민인데 그 솜씨들이 좋은데 OK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손실을 이제는 고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경력 단절 네. 여성도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도 지금 경력 단절됐다가 여기 지원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게 했었거든요. 제가 염색해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거 했었는데 가게가 잘 안 됐어요. 네. 집에 쉬고 있는데 저도 경력 단절 여기서 벗어나오게 된 거죠. 경력이 딱 단절됐을 때 네. 좀 가장 불안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카드값이요? 정말 현실적인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숨막히게 다가오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렇지만 조금 우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제품이 되어서 나오는데 참여한다는 거는 참 활력이 되죠. 네, 이곳은 수공예품을 만드는 곳인데요. 네. 그동안 인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작업자들을 프리랜서로만 쓰고 정식 채용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이 프리랜서들을 정식 채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작업자분들도 예술적 전공을 살리려면 줄 수입원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제는 정식 채용까지 이어져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 카드 쓰는 게 조금 이제 네. 스톱이 되니까 좀 힘들으셨을 텐데 다시 그 카드를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 맞아요. 됐겠네요. 이제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목소리에서 그 채용의 기쁨, 활력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네네. 각 구군마다 채용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네네. 관심 있는 분야 찾아서 지원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 곳을 더 다녀왔어요. 예. 이 수영구가 수공예 기술자를 찾고 있다면 부산 중구에서는
북튜버를 양성합니다. 유튜버, 북튜버면 뭐 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아하. 이 부산 중구하면 헌책방의 메카, 국내 유일의 헌책방 거리인 보수동 책방 골목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독서 인구 감소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책방 골목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유튜브와 책의 북의 합성어인 북튜버를 양성하기로 한 겁니다. 네. 네, 서점 주인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요. 제가 미래의 북튜버를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부산시 일자리 창업과 이수일 과장에게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사장님, 이 노래는 사장님이 좋아하는 노래 그냥 틀어주신 건가요? 네네. 유튜버 크리에이터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저도 뭐 배우면 좋고 네. 또 홍보 이런 것도 배우고 네. 이제 배움의 길이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가게는 이제 만화가 전문이고요. 그래서 만화에 대해서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요즘 하도 그게 트렌드다 보니까 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 이쪽 라인이 조금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여기도 책방 골목이라고 그쪽 라인 잘 모르시거든요. 부산형 OK 일자리 사업은 지역과 구군이 합심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 방식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들이 각 구군에서 이제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신청자가 지금 현재 각 구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청에 일자리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하면 바로 연계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아쉬운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책방 골목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70명이 지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예. 네, 영상 제작과 편집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채용까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면서 일자리까지 또 가질 수 있는 네. 이 정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맞습니다. 또 수공예 기술뿐만 아니라 댄스 강사, 마케팅 전문가, 아이 돌보기를 위한 음식 만들기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들어갔는데요. 부산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일자리 실행에 대한 이 필요한 모든 종합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과연 이 부산형 일자리 사업 지역 문제 해결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현아 리포터였습니다. 부디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천소영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전주 날씨 전해주세요. 전주는 아침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예. 현재는 흐린 하늘만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온만 높습니다. 현재 기온이 31도고요. 후텁지근한 날씨로 보이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비온 네. 뒤끝에 이렇게도 기온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불쾌지수도 높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지역 경제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 군산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 앱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어플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민간 앱은 편리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업체들에게는 비용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군산에서 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지역 내 음식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 구축에 나섰습니다. 네.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군산 지역경제과 김용옥 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네, 최근 군산은 지역을 바치고 있던 그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업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이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공배달앱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서 11월, 12월까지 시험 운영을 통해서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관내 음식업체를 대상으로 이 배달앱을 구축 중에 있는데 앞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이 이렇게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하게 이렇게 구축되면은 그 후에는 관내 이렇게 생산품 유통까지 판매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소상공인들 부담도 줄어들고요. 네, 맞습니다. 무료로 민간 배달앱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이 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 배달앱 사업 시작 전부터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음식업체들은 앱 이용 수수료 없이 주문을 받아 배달할 수 있고 여기에 군산 음식점을 정확히 검색할 수 있는 거리
문의 기반과 추천 건수 기능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배달앱 지역 시민들도 만족하고요. 상권을 네. 살리는 어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수료가 없고 네. 일반 배달앱하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공공배달앱은요,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앱과의 차이점인데요. 지역 상품권을 쓸 수 네, 있군요. 맞습니다. 일반 결제도 할 수는 있지만 지역 상품권 결제를 가능하게 해서 음식 주문 시 10%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만의 유통 환경을 조성도 하고요. 열악한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인데요. 이에도 다양한 할인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공공 배달 앱이 초기 단계라 아시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로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믿을 수 있는 게 관공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주들한테는 혜택이 좋은 거니까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공공 배달앱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상품권을 통해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싶어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배달 앱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저희 점주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으로서 뿌듯하죠. 아무래도 앱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에 있는 맛집이라든 음식점들도 알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네. 9100님 이 앱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 봐요. 정말 추천한다는 문자를 좀 전에 보내오셨는데 이 공공 배달 앱 정말 많은 지역에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군산에서 현재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가맹점은 수수료와 광고료 절감을 통해서 음식의 맛과 서비스 향상에 더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지역 내 음식 업체들을 더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동시에 할인 혜택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네. 현재 사실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공공 배달 앱이 알차게 구축이 돼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천소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월요병 극복기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일단 감사 인사드리고요. 6963님, 충남 공주루 귀농에 매일 일하느라 월요병 잊은 지 오래예요. 직장생활 할 때는 월요일 저녁에 취미로 댄스를 배웠는데 수업 기다리느라 월요병을 좀 잊었던 적이 있다고 하셨네요. 일하느라 이 월요병조차 기억 못하신다는 정말 잘 지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6963님. 행복하자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인데 주말이 더 힘들어요. 새 아이들과 놀아주려면 체력이 방전되는데 월요일은 체력 보충하려고 밥을 최대한 든든하게 많이 먹습니다. 평소 공깃밥 1공기 먹으면 월요일은 2공기 먹어요. 어머니신가요? 아버지신가요? 예. 아이들하고 놀아주신다고 하니까 아빠 같기도 하고. 3950님, 일요일에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위해 제가 직접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아내에게 또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감자전도 만들고 담백한 콩국수도 만들어주면 다들 환한 미소에 제가 더 기분 좋아져서 월요일에 힘들어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상한 아빠시네요. 3950님 문자도 처음 주셨는데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7442님 새벽에 일어나 집 뒷산에 올라가서 새소리와 맑은 공기 마시면 월요병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셨고요. 0034님 거래처에 전화 돌려 정신없이 발주서 받고 약속 잡으면 월요병 사라집니다. 일하면 뭐 월요병 느낄 새 없겠죠. 열심히 일하시는 거니까요. 3313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월요병 이기기 위해서 찜질을 합니다. 뜨거운 수건으로 어깨 찜질하면 뭉쳐있던 근육이 풀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으시다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구수한 된장찌개와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열심히 일하시라고 3313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월요병 극복기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 게시판 이용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시 34분 돼가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윤지수 씨 날씨 전해주세요.
네, 경상남북도 지역이나 제주도 지방은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드러나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비구름이 남북으로 길게 폭이 좁게 이동을 하다 보니 주로 수도권 지역,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밖에 강원 영서 지역이나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 지방의 경우 점차 날이 개일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과 충청남도 북부 지역 내일 새벽까지는 이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9호 태풍 넷긴마가 중국 연안에서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 12시간 내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긴 하지만 이 영향을 내일 새벽까지는 좀 더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해제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서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만 풍랑특보가 남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폭염특보가 더 강화되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의 경우 지금은 폭염주의보지만 폭염경보로 강화되겠고 강원도 남부 산간 지역, 삼척 지역도 내일 오전 중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염은 계속 이어지고 열대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인천 27도, 대전, 광주, 부산 26도로 오늘 밤도 곳곳에 열대 현상 예상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춘천과 대구가 36도,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등은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7.5도, 지금까지 서울에는 48.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빗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먼저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 이후 조남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가 나서 서서울 요금소부터 2km가 막힙니다. 일찍분기점부터는 금천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신갈을 지나 혼잡해집니다. 동수원부터 광교터널까지, 북수원부터 동군포까지 정체고 또 반월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둔대분기점부터 3km 구간 여파받고 있고요. 더 가서 군자분기점부터는 서창분기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방향인데요. 서대구 부근 2차로 막고 고장난 대형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100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인모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하겠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면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정관계, 종교계, 학계 등의 원로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회의가 한일 양국 정부의 갈등 확대 자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비당권파 모임인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부터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 더하기 선택과목 체계로 바뀌며 공통과목에서 75%, 선택과목 25%가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으로 가봅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지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원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뜨겁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이후에 도미스의 규탄 여론과 그리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현가의 25주년 자매결연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소식이 가장 뜨겁습니다. 네, 일본 도토리현과 자매결연 맺은 지 25년이나 됐어요. 그 네, 기념식이 그렇습니다. 원래 언제 치러질 예정이었나요? 원래 기념식은 이제 9월 3일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아베 정부 규탄 촛불 집회 등 반일 감정이 격화된 가운데 네. 강원도가 도토리현가의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겠다라는 계획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좀 찬반 의견이 좀 충돌하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 도내 그 지자체에서 일본과의 어떤 스포츠 문화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또 교류가 중단됐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반발을 해서 스포츠와 문화, 청소년 교류 중단을 잇따라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좀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강릉 컬링 센터에서 열리는 한중일 여자 컬링 친선 대회는 일본이 없이 한중 대회로 치러지기로 했고요. 또 강릉시가 최근 한일 갈등 사태를 반영해서 일본 한 개 팀 초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초에 열리는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에 초청하려던 그 일본 6개 공연팀의 공연 일정 전체를 취소를 했고요. 네. 또 강원도 도교육청도 당초에는 이달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국제과학축전과 학생교류단 25명이 10월에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도토리 현가의 교류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네. 앞서 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그럼? 네, 공연 일정 전체를 취소를 했고요. 이제 예. 일본 6개 공연팀이 오기로 했는데 이제 일본 팀의 공연 일정만 취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연은 하고 일본 팀의 공연 일본 팀의 취소한다. 공연만 취소를 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5주년 자매결연식 도토리현과의 그 자매결연식 그 일단 간소하게 치른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찬반 의견이 갈린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네. 입장인지요, 각각? 네. 일단 이제 현재 도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또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제 계속되고 또 강원도 사회단체 연합회들이 각 지회별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강원도는 이제 당초에 예정했던 도토리현가의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잠정적으로는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념식이 진행이 된다면 히라이 신지 도토리현 지사와 또 도토리현 의원들이 강원도청을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는 이달 말과 11월에 예정된 강원도와 도토리현 대학생 첫 교류 사업도 현재로서는 진행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이를 놓고 좀 찬반 의견이 나뉘는데요. 일단 찬성 측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교류 지속성과 또 강원도와 도토리현 간의 관광 또 도토리현 거주 한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호 교류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네. 현재 이 반일 감정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행사를 연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까, 이 여론이? 네, 그리고 도청 내에서는 좀 이제 각 또 도청 내와 또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강원도는 한일 갈등의 변곡점이 될 문재인 대통령의 강복절 기념사의 대일 메시지를 보고서 기념식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아하. 했습니다. 아직 좀 유동적이긴 하군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 강원도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이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 내 이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 경제보복 조치로 통관 심사를 강화를 하게 된다면 토마토와 파프리카 또 아스파라거스 등 주요 대일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강원도 내 농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강원도의 대일본 상위 10대 품목에는 채소류가 405만 달러로 자동차 부품 425만 달러에 이어서 9위에 올라 있어서 강원도의 그 농산물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강원도의 대일 수출 규모는 2억 3,690만 달러인데 이 중에 농축수산물이 2,796만 8천 달러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파프리카나 풋고추 등
그리고 또 토마토, 신선식품, 아스파라거스 등 뭐 이렇게 이제 주요 부문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일본 현지 언론들이 그 일본 측이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연이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농산물 수출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이제 강원도에 이제 신선 채소가 대성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그 통관 절차 밟는 중에 이 집행 규제가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막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그 수출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경남 함안과 충남 논산과 함께 전국에서 손꼽히는 방울토마토 산지인데요. 네. 최근에 또 재배 면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그 강원도 내 토마토 수출액을 보면은 281만 달러 중에 99.5%가 이제 대일 무역에서 창출이 됐고요. 또 지난해 일본의 토마토 수입액 37억 7,200만 원 중에서도 한 40.7%가 한국에서 수입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역시 국내 수출액의 99%가 일본일 정도로 영향이 큰데 이 파프리카 수출액도 사실상 강원도산이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철원, 평창, 인제, 양구, 강릉, 행성 등 이렇게 6개 시군에 걸쳐서 재배 농가가 있는데 이제 최근 대일 수출 장목으로 인기를 끄는 아스파라거스도 우려 대상이고요. 아이고, 뭐 품목이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네. 농가들을 위한 대책 강원도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단 강원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을 해서 도내 주력 생산 농산물을 대만과 홍콩, 러시아나 베트남 등 신남방 북방 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강원도는 지난 2017년부터 도내 신선 농산물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이들 국가들의 시범 수출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뭐 대만과 홍콩, 러시아 등 이렇게 신시장을 개척을 하기로 했고요. 네. 또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현행 50%에서 100%로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을 하고 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네. 이미 지난 추경 예산에서 8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또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강원도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비상 대책반을 긴급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이나 경영 자금 수혈 등 이렇게 정부 지원책과 연계한 대책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일본 수출 업무를 하는 지역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출 규제 관련 정보 제공이나 지원 대책을 안내하는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추경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2,732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뭐 중소기업 지원,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이렇게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이번 사태로 정부가 이 국내 시멘트 원료의 99%인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일본 경제조치 대응 품목으로 우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강원도가 특히 이 부분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시멘트 생산 공장이 강원도에 집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최근에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사능 폐기물 수입 관리 강화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도내 시멘트 업계가 집중된 강원도는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만 원에서 5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좀 국내산을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삼청이나 동해 등에 이제 공장을 두고 있는 쌍용양해나 삼표시멘트, 또 한라시멘트 등 이렇게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동해항을 통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 폐기물량을 연간 120만 톤 정도 이제 들여오기 때문에 네. 정부 발표에 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일본산 물품 불매 운동 확산되면서 이런 석탄물 그 석탄재 폐기물 수입 반대 목소리도 상당히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대한민국 산업화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석탄 그리고 탄광을 빼놓을 수 없죠.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 분위기인데 오늘 이분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일주 초대석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의 역사를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 분이세요. 광부 작가 전재훈 씨와 얘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태백 전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태백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날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 비도 안 오고 아주 좋은. 예. 예. 휴가,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휴가 그쪽으로 가신 분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탄광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탄광이 모두 몇 군데나 되죠? 지금 뭐 전국에 한 5군데 되는데, 네. 저희 태백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예. 그다음에 삼척의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또 그다음에 민영탄광인 경동탄광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개인데 이 강원도 내에 무려 3곳이나 있다. 예, 제가 앞서 그렇습니다. 광부 작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광부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광부로 활동도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83년도에 광산과를 전공을 해서 네. 예, 광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되셨군요. 예, 광부입니다. 저는 사진 작가기보다는.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취미로 사진 찍는 일을 하셨다가 이렇게 예, 탄광의 역사를 사진으로 남긴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탄광 안에서 작업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사진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제 사진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맞는 그런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지역이 태백이고 또 태백의 이 탄광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면은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을 닫으면은 탄광의 역사가 사라지는데 탄광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예. 시작했습니다. 탄광의 기록을 남겨야 된다. 아주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직접 그 사진 찍는 걸 배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찍기 시작하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전공은 아닙니다. 전공은 아니고 이제 예. 사진을 1986년부터 쭉 찍다 보니까 예. 나름의 어떤 그런 노하우 생기고 그래 지금까지 잘 찍고 주로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찍으셨어요? 네, 저는 지금 주로 막장의 어떤 인물 광부들의 모습, 그다음에 일하는 상황들 이런 막장 사진을 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뭔가 사실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싶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또 작품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뭐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사실 자기들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정체성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를 싫어했었는데, 아하. 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분들도 이제는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광부로서의. 네네. 예, 그래서 요즘은 좀 호응도 좋고 협조도 많이 해주고. 서로 나오려고 하시나요? 예, 하여튼 그래요. 많이들 좋아합니다. 언젠간 사라질 곳을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탄광의 역사를 잊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탄광 어떤 곳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탄광은 사실 탄을 캐는 광산입니다. 네. 예, 70, 80년대 우리나라 서민들의 주 에너지였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의 에너지로서의 탄이 주로 이제 사용하고 네. 그런 였습니다. 네. 그런 곳이 지금 이제 하나 둘 사라지면서 좀 아쉬움도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30년 넘게 또 이 탄광에서 일하고 계신 광부로서 서운함도 크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어떤 그런 흔적들이 예. 이제 탄광이 문을 닫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 좀 예. 많이 아쉽고 또 아쉽기 때문에 삶의 어떤 흔적들을 많이 좀 남겨야 되겠다는 어떤 조급감 같은 게 많이 예.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곳의 탄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략 한 몇 분 정도 있을까요? 지금 탄광의 직접부, 간접부 모두 해서 전국에서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는 이 과정 지켜보면서 이 명맥이 끊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참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저희들이 어떤 그런 그 시대의 어떤 그 자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이제 탄광이 문 닫으면은 예, 없어지니까 흔적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산업 발전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흔적으로만 남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당당히 사진으로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고 계신 분인데 오랫동안 광산 일을 하면서 생긴 직업병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한 30년 지나면은 누구나 다 직업병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음성 난청은 뭐 누구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심폐증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확진은 안 됐지만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심한 운동하기도 좀 어렵고, 예, 그리고 팔다리 같은 뭐 관절 같은 데도 좀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특히 막장에서 일하시니까 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취미 생활 하시면서 이 동료들의 일하는 모습 사진에 담으면서 뭔가 또 활력을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저런 사진 많이 찍으면서 전시회도 좀 여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전시는 그 광부 사진으로서는 그 동강국제사진전에 2번 참여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18년도에는 그 강원 국제 비엔날레 그 사진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올해 이제 그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그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네. 광부 검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광부 사진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아우, 타이틀이 아주 멋진데요. 광부 검은 영웅들.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검은 영웅들이라고 하신 이유 뭘까요? 그 광부들은 사실 그 70, 80년대 저희 그 산업 정책에 그 이바지한 그런 그 주 에너지 산업에 어떤 이바지했던 그런 그 이유이기 때문에 예, 주역들이시죠. 예, 그래서 그 산업 전사기보다는 그냥 네. 검은 영웅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존칭을 좀 높이고 싶어서. 산업전사가 아닌 검은 영웅들이다. 자, 그런 이 검은 영웅들, 이 영웅 동료들에게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세요? 이제 뭐 좀 있으면 10년 이내에 이제 광산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전부 다 자부심을 갖고 네. 우리의 어떤 나라에 그래도 이바지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일주 초대석 이 탄광의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분이세요. 광부 작가 전재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흑산도와 홍도, 서해 5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 서해 중부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도 많은데요. 자, 이런 곳에 계신 분들 수분 섭취 충분히 하면서 한낮의 더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월요병 극복기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